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32.9만 대,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림의 이 푸른색이 전기차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지금이죠. 그러니까 10월 달을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 한 3년간 가장 높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 회색이죠. 회색 보여지는 이 막대도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죠. 근데 지난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고 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근데 유독 왜 하필이면 2019년보다 올해 전기차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렸나?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일단 이유가 뭔지 추측을 먼저 해볼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대중교통을 지금 덜 이용하고 있는 것 맞죠. 그리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뭐 RV, SUV 같은 차량을 구입해서 가족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차박도 하고 놀러 다니니까 당연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을 거고, 덩달아서 전기차 판매량도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실 텐데요. 그런데 팩트를 체크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은 마크 라인스의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조사 자료인데요. 전체 자동차 판매량 보이시죠? 여기 그림에 2019년 10월에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734만 7천 대 이렇게 팔렸고요. 올해 2020년 10월에 자동차 판매량은 727만 2천 대, 이렇게 5%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있죠. 올해 11월 판매 실적을 보면 2020년 11월에 37만 6,704대가 팔렸어요. 그런데 2019년 11월이죠. 작년에는 393만 694대가 팔렸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6.3%가 감소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전체 시장과 다르게 우리나라 자동차 내수는 2020년 11월에 7만 대가량 팔렸고 2019년 11월에 6만 3천 대, 오히려 더 증가를 했죠. 이 문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확실히 감소를 한 게 맞다. 16.3% 감소했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가 확실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감소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행을 많이 가고 자동차를 많이 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지금 같은 시기에 전기차만 유독 많이 팔리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하고 세제 지원이죠. 기본적으로 전기차 사업은 정책 사업이에요.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이 없으면은 당장에 성장을 할 수 없는 사업이죠. 보조금이 없는 전기자동차 가격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차 단가가 계속 떨어지겠죠. 주로 배터리에서 가장 돈을 많이 소모하는데, 배터리 단가가 계속 떨어져서 전기차 단가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차 산업을 그냥 강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뉴스 보면 올해 2020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8,300억 원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4,100억 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 전기차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 가지고 별로 안 샀다, 이건데요. 이게 국가에서 나서서 전기차를 더 많이 사세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전기차를 더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면 지금 그린 뉴딜로 전기차를 지금 육성하는 마당에 보조금 혜택을 조금 더 줘서라도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미국 정부는 조금 달라요. 미국 연방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쿼터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조사별로 20만 대까지는 전기차를 한 대당 7,500달러를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조사별로 20만 대를 초과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보조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뭐 50%만 준다든가, 이렇게 각각 차등해서 적용을 하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각 제조사별로 균등하게 잘 보조금을 배분받아라, 이렇게 편중되지 않게 20만 대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허들 같은 걸 하나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친구들은 또 독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는 게 유리하죠. 왜냐면 뭐 테슬라가 20만 대 초과가 돼가지고 내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럼 뭐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사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를 구입하면 연방 세금이 면제되고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 많이 정부가 육성을 하고 있는 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유럽에는 전기차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약 850만원, 6,000유로 정도로 2배나 이번 코로나에서 보조금을 크게 늘렸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960만원, 약 7,000유로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국은 850만원 지급하고, 이탈리아는 6,000유로, 우리는 850만원이죠. 그리고 스페인도 약 770만원 정도를, 우리 돈이죠, 이거를 지금 코로나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EU는 차량 한 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1g per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조이면서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전기차를 빠르게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국가죠. 근데 또 전기차 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분히 국가의 정책적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득은 여기서만 끝날까요? 아니죠. 전기차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에는 막대한 탄소 배출권이라는 크레딧을 정부가 줍니다. 아시죠? 반대로 기존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일정한 뭐 연비라든가 이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한다, 이거를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 기업들은 테슬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2분기도 그렇고요, 2분기 흑자 전환은 사실상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었고, 뭐 3분기의 이익도 상당 부분 여기서 나왔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 침체 이후에 경기 부양의 동력으로 전기차 시장에 이제 보조금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를 지금 살펴본 바로 알 수 있죠. 특히나 유럽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도 괜찮게 실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림처럼 코로나 이후죠. 이때 갑자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YOY 대비해서 급증한 이 이유가 바로 이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과 함께 각국 정부의 이제 정책적인 육성이 더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정책으로 포커스가 사실상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고 더 판매를 늘려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코로나 침체 이후 확실히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이유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테슬라 논쟁,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다, 이런 논리가 통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보조금 문제와 탄소 배출권 수익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그림은 테슬라의 상세 실적이거든요. 2020년 2분기의 탄소 배출권 매출액은 4억 2,800만 달러고요. 그리고 2020년 3분기의 탄소 배출권 매출액은 3억 9,7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을 봤더니 3억 2,700만 달러고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권은 뭐 거의 사실상 국가에서 크레딧을 주고 판매해서 받기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뭐 판관비 이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분기에 거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탄소 배출권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근데 3분기부터는 좀 달라지죠. 3분기부터는 8억 900만 달러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3분기 탄소 배출권 매출액이 3억 9,700만 달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익이 난 거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그 크레딧 매출 대부분은 경쟁 자동차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들이 연비 기준을 못 맞추면 그만큼 크레딧을 구입을 해가는 건데, 경쟁 자동차 기업들도 지금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연비를 계속 맞춰 나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로부터 구입하는 크레딧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판관비 부분을 상당히 줄이고 뭐 원가 부분을 줄여서 이익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증권가에서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얼마의 가격이 적정한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탄소 배출권의 의존도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슬라 이번 3분기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매출액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로만 테슬라 영업이익이 나와준다면 탄소 배출권 자체가 뭐 별다른 문제가 안 되는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20만 대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이제 차등 지급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바이든 시대에는 이 수치가 확대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이 부분이 허들이 계속 존재를 한다면은 20만 대가 넘어가게 되면 테슬라 말고 다른 전기차 자동차 브랜드를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전기차 자체가 국가의 정책적으로 현재 밀어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어차피 20만 대가 넘었죠. 연간 생산량이.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책도 많이 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다만 바이든 시대에는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연간 20만 대에서 60만 대까지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전기차를 확실하게 육성을 하겠다.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혼자 독점하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계속 만들면서 자체적인 그 배터리를 뭐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자동차,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혜를 보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테슬라의 독주가 어느 정도 멈춰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도매 판매 실적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2019년 대비해서 올해 감소를 했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전체 판매량은 지난 2019년 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11월에도 그렇고 전체 판매량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해외 시장에서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다는 겁니다. 2020년까지 11월까지의 누계를 보시면은 해외 시장의 수출이 거의 260만 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 11월까지 누계를 보시면은 해외 수출이 거의 330만 대 이상 됐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죠. 내수 시장은 올해 11월에도 그렇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오히려 6.5% 그리고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가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림에서 이 내수를 보면 승용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V가 딱 보이는데 RV가 바로 레크리에이셔널 베이클의 약자로 우리가 부르는 SUV가 이 RV에 포함이 됩니다.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의 약자거든요. SUV, MPV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모두 RV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현대차의 경우에는 SUV는 투싼이나 뭐 산타페, 뭐 팰리쉐이드 이런 걸 대표적으로 꼽고요. MPV는 멀티플 퍼포먼스 베이클의 약자인데요. 현대 스타렉스 등 어떻게 보면 약간 승합차에서 이렇게 개조된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MPV라고 부르고 합쳐서 전부 다 RV라고 하는 거죠. 현대차 RV의 판매량을 보시면 이제 2019년 11월보다 RV가 그러니까 6.3%죠. 이렇게 더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이할 부분은 RV도 많이 팔리지만 현대차의 고가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11월만 놓고 봤을 때요. 이거는 뭐 단순히 한 달 얘기고요. 누계로 봐야 되겠죠. 2020년 올해 총 11월까지 자동차의 누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 대비해서 11.3% RV가 덜 팔렸어요. 반면에 누계로 보면 승용차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소형이랑 중형에 있는 자동차들이 가장 많이 팔린 거고요. 대형은 잘 안 팔렸고 특이할 부분은 제네시스죠. 제네시스가 2019년 대비해서 84.4%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누계라는 걸 기준으로 봐야지 11월 달 한 달 아니면 뭐 10월 한 달만 보고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좀 덜 이용해야 되니까 소형이나 뭐 중형 이 승용차가 좀 더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또 예상과 다르게 RV, 그러니까 놀러 다니는 판매량은 줄였고 일부 돈 번 분들도 꽤 많다는 거죠. 뭐 부동산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내수 시장에서 굉장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외 수출은 20%가 감소를 했고요. 현대차 자동차도 16.3%. 그러니까 확실히 올해 자동차가 확실히 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 자동차가 많이 팔렸겠거니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체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외 시장에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 때, 그러니까 지난 2010년도부터 2015년인가요? 중순까지가 해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구간에 현대차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꺾여 내려갔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수출입니다. 현재 국내 내수 시장에서는 소형이랑 중형 자동차가 올해 한 해 잘 팔렸고 또 제네시스가 잘 팔려가지고 선방을 했는데, 그러면 또 내년에 역시 백스진 나온다고 뭐 한 해 또 아니면 뭐 그다음부터 좀씩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이 부분까지 예측해보기는 좀 의문스러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과 전기차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